난 넌 여자친구 있는 줄 알았더니 실망이다. 시우 너 여자친구 없어? 너무나도 당연하겠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첫 번째가 자성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 자성체. 자성체는 앞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어렵지 않은 거.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자성체인데요. 이 자석이라고 하는 건 서로 반대 극인 두 개의 극을 반드시 한 물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석의 특징이요. 자석은 그 세기가 부위마다 달라요. 그중 어느 부위에서 자석의 세기가 제일 세게 작용하니? 양쪽 끝다. 양쪽 끝 자석의 세기가 제일 센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자극이라고 불러. 그래서 자석은 자극을 갖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플러스 N쪽이 더 세, N극 쪽이 더 세요? S극 쪽이 더 세요? 아니면 같아요? 양쪽 끝단에 누가 더 세요? N극 끝이 세요? S극 끝이 세요? 우와, 뒤진다네. 같죠. 그래서 서로 극만 반대라서 이쪽 끝이 플러스 10의 세기를 갖는다면 이쪽 끝은 마이너스 10의 세기를 갖습니다. 근데 가운데로 갈수록 서로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힘의 세기가 점점 약해져. 그래서 가운데는 거의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클립을 붙여보면 압니다. 거의 안 붙어요. 근데 양끝단은 클립을 이런 식으로 붙이면 많이 붙습니다. 자기력이 더 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이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모든 힘은 방향과 세기를 갖는다. 자, 그랬을 때 방향은요. 반드시 주변에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해서 그러니 이 주변에 나침판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부드럽게 연결한 게 자기력 선이라고 해서 우리 그걸 그릴 건데 이때 자기력은요. 실제로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면 N극이 나침판에 N극을 밀 거고요. S극은 당길 겁니다. 하지만 N극 쪽에 가까이 있고 S극 쪽에 살짝 멀리 있기 때문에 이 힘이 훨씬 더 세고 이 힘은 약할 겁니다. 그래서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실제 나침판의 N극은 대각선 방향을 실제로 가리킨다. 맞습니까? 여기에 나침판을 놔도 됐죠? 나침판의 N극을 자석 N극이 밀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S극은 자기 쪽으로 당깁니다. 그랬을 때 S극 쪽에 당기는 힘이 더 가까워 오니까 더 세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 N극은 실제로 여길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다 나침판을 놨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모든 방향들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이 주변에 작용하는 자기력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석의 S극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안쪽에도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의 자기력 방향은 정반대로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안쪽은 잘 그리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력 방향은 바깥쪽 자기력 방향만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그리다 보면 어떤 부분은 자기력선의 간격이 조밀하게 나타나고요. 어떤 부분은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게 나타나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자기력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은 쪽이 바로 센 힘이 작용하는 쪽이라는 거고요.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은 쪽이 약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다. 되겠어? 자, 근데 실제로 그냥 느끼는 게 어디가 더 셀 거야, 약할 거야가 아니고 실제 세기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자기력의 세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실제로 똑같이 N극이 있었을 때 A라는 자석과 B라는 자석이 있다면 이때 A라는 자석이 더 세다고 표현하자. 그랬을 때 세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아야 되니까 자기력선을 많이 그려야 된다. 자, 약한 쪽은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어야 되니까 자기력선을 됐어. 좁게 적은 수만큼 그린다. 그랬을 때 실제로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자기력선의 다발, 이 개수가 실제 그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게끔 되어 있다. 되겠어?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이 자기력선의 다발을 우리는 파이라고 쓰고 이거를 자기 선속이라고 해. 이게 자석의 실제 세기야. 그거를 이 자기력선을 그린 이 면적으로 나누면 이 면적. 그래서 면적을 A라고 할게. 이걸 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그걸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해서 B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실제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인 B는 A분의 파이로 계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4 자기력선의 개수가 4개니까 4 자기력선의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웨버입니다. 얘는 2웨버의 자기선속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얘네들의 단위 면적이 얼마냐면 1제곱미터다. 그러면 자석의 실제 세기를 단위 면적으로 나눈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는 4웨버/per 제곱미터로 쓰지 않는다. 왜?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서. 그래서 새로운 과학자의 이름을 써서 새로운 단위를 만든다. 그 단위가 자기장 단위 4테슬라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2테슬라가 되겠죠.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장의 세기를 자석에서 구할 때 A분의 파이라고 계산합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이고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자석에서 구할 때 A분의 파이로 계산하는 거구나.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자석의 실제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니? 이렇게 구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에서의 세기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석을 만드는 물질에 대해서 보자. 라는 겁니다. 물질은 자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석을 쪼개도 그 자석을 쪼갠 조각 안에 다시 NS가 생긴다? 기억나죠? 또 쪼개도 또 생긴다. 자석은 절대로 두 grup을 분리시킬 수 없다. 언제까지? 하나의 원자 단위로 쪼갤 때까지도 NS가 생긴다. 그러면 이 원자를 핵분열시키면 아예 자극이 없어진다. 그래서 N극, S극은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의 원자 안에서도 그 극을 갖는다. 그러면 이러한 자성을 갖는 이유를 우리는 원자 구조에서 볼 수 있었다. 기억해. 원자 구조에서 그 NS가 생기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그죠?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바깥쪽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전자가 마치 지구처럼 스스로 자전하는 스핀 운동도 하고요. 원자 핵의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공전에 해당되는 전자의 궤도 운동이 일어난다. 됐죠?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자의 운동 중에 하나는 스핀 운동이라는 게 있고 궤도 운동이라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전자가 움직이는데 문제는 전자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그 주변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전자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모든 전자는 자기만의 N극, S극이라는 자기장을 다 갖고 있다. 기억나?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그 속에 전자도 여러 개 들어있다. 그 11개의 전자들이 각각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떤 애는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애는 이렇게 움직이고. 됐어? 자, 움직이는 방향이 제각각이라서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 방향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하나의 원자 속에 어떤 전자는 이 방향이 N극 방향이고요. 어떤 전자는 이 방향이 N극, 어떤 전자는 이 방향이 N극, 어떤 전자는 이 방향이 N극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N극을 갖는 전자들, 한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자기장 방향을 다 합성합니다. 합성했을 때 하나의 원자 속에 합성된 결과 뚜렷한 NS를 갖는 원자가 있고 합성했더니 0인 아이도 존재한다. 되겠어?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원자 속에 자기장을 뚜렷하게 갖는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와 합성했더니 자기장이 0인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가 있다.
그죠? 원자자성이 있는 원자들로만 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치자. 원자자성이 있는 원자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자들이 자화되어 있는 N극 방향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이쪽이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이 된다고 치자. 그랬을 때 가까운 쪽에 서로 반대되는 두 극을 갖는 이 부분은 서로 힘이 상쇄돼서 자극을 잃는다. 근데 상쇄가 안 되는 양 끝단 때문에 N극과 S극이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얘를 우리는 영구자성이라고 한다. 이성질을 띠는 게 자철수입니다. 되겠어요? 네. 그러니 이러한 자석을 내가 잘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자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옆에 N이 있어서 상쇄됐던 S가 N이 없어지면서 상쇄가 안 돼서 다시 드러난다. 그래서 자석은 쪼개도 절대로 두 곡을 분리시킬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또 잘라요? 그러면 자르는 순간 상쇄됐던 애가 다시 드러난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자석이야. 되겠어? 네, 근데 일반적으로 독특한 자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물질은요. 원자자성이 있는 원자로 되어 있더라도 얘네들이 물질 속에 배열되는 건 규칙적인 방향이 아니고 다 중구난방의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겉으로 뚜렷하게 N극, S극이 드러나지 않는 물질들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물질 주변에 내가 영구자석을 놓으면 얘네들은 영구자석에 의해서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자석이 만든 외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 외부의 자기장의 영향을 돼서 내부에 있는 자석이 받는다. 알겠니?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얘네들이 모두 다 내부 자기장도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다 틀어져서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100% 잡아됩니다. 그래서 원자자성이 있는 모든 원자들은 주변에 자기장을 갖다 대면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무조건 같은 방향. 그러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S극 옆에 N극이 생기고 N극 옆에 S극이 생겨서요. 무조건 자석과 물체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원자자성이 있는 아이들 주변에 영구자석을 갖다 대면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돼서 자석과 물체 사이에는 언제나 인력만 생긴다. 청력이 생길 수 없다. 알겠어?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화된다. 그랬다가 영구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된다? 치우면 그래서 내부에 자화되어 있던 이 원자들이 어떻게 된다? 둘 중에 하나죠. 한번 자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자석을 치워도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의 상태를 유지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 뭐라 합니까? 이런 애들을 방자성입니다. 대표적인 게 철이다. 그래서 철은 한번 자석으로 자화시켜 놓으면 마치 자석을 치워도 혼자 자석처럼 오랫동안 그 성질을 유지한다. 근데 어떤 애들은 자석을 치우자마자 그래서 이 자화되어 있던 이 방향이 다시 틀어져서 불규칙한 상태로 돌아가는 애들이 있다. 원래 상태로.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러지? 그런 애들을 상자성체라고 했다.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쿠킹오일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석을 갖다 대면 마치 자석처럼 주변에 클립을 갖다가 붙였다가 자석을 치우자마자 클립이 다시 두둑 떨어진다. 알겠습니까? 쉽게 자성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자자성이 없는 얘가 골 때린다. 얘는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라서 N극, S극 자체를 원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영구자성을 이렇게 갖다 대면 영구자성에 의해서 바깥쪽에 외부 자기장이 생겨요. 그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얘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는다 그랬지? 무조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는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무조건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저하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N극 옆에 N극이 생긴다. S극 옆에 S극이 생겨서 원자 자성이 없는 애 주변에다가 내가 영구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과 물질 사이에는 무조건 밀어내는 청력만 작용하는 방향. 청력만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된다. 그래서 자석과 석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이런 성질을 갖는 아이가 원자 자성이 없었던 아이인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자석과 석으로 반발력이 작용하는 물질 반자성체. 그랬다가 내가 여기에 외부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되니? 그대로 유지하니 아니면 성질이 없어지니? 바로 성질이 없어집니다. 성질을 유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강자성체만 성질을 자석을 치워도 유지. 그걸 뺀 나머지는 자석을 치우는 순간 무조건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반자성을 띠고 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물과 구리입니다. 라는 겁니다. 물과 구리.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물질 하나를 수레 위에 올려 A야. 어떤 물질 하나를 수레 위에 올려 B야. 그래놓고 여기에 영구 자석을 내가 놨다고 치자. NS. 그랬더니요. 이때 A는 오른쪽으로 끌려와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B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A와 B 둘 중에 하나가 강자성체고 하나가 반자성체랍니다. 판단하십시오가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됐죠? 그 중에서 A가 누굽니까? 강자성체입니다. 왜? 자석과 끌려가니까. 됐어? B는 누굽니까? 반자성체입니다. 자석으로부터 밀리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자성체예요. 이 반자성체를 가지고 실험한 과학자 이름이 마이스너.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반자성체는 마이스너 효과라는 걸 띠는데 그 마이스너 효과가 뭔지 보세요. 마이스너 효과는요. 엄청나게 센 자석 위에 반자성체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반자성체에 가까운 쪽은 같은 극, 먼 쪽은 반대극이라서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생겨. 그래서 밀리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기죠. 근데 반자성체인 저 물체는 물체이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그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근데 실제로 강자성체를 뺀 나머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그 힘이 엄청 약합니다.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 힘은 대단히 약하게 작용해서 1N인데 이 물체의 무게는 10N이라고 쳐봐. 그러면 아무리 반자성이 작용해도 물체는 들리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근데 얘를 어마어마하게 찬 곳에다가 갖다가 댄다. 기억나니? 그래서 거의 영하 200도에 갖다 대면 갑자기 반자성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 힘이 1N이 아니고 100N으로 커집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중력보다 청력이 커지니까 애가 갑자기 확 하고 뜹니다. 로켓도 발사하는 거죠. 그랬다가 자석이랑 멀어질수록 그 힘이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적당한 높이에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중력과 자기력이 같아지는 순간에 물체는 허공에 빵 하고 바뀔 수 있겠죠. 이걸 실험한 사람이 바로 마이스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차가운 곳에 가면 왜 반자성력이 세지냐? 그걸 실험한 거죠. 그걸 실험했는데 온도에 따라서 이 반자성체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부도체입니다.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도체는요. 평상시의 온도에서 4번에서 저항이 엄청나게 큰 부도체예요. 저항이 엄청나게 커요. 됐어. 네. 자, 저항이 엄청나게 크다가 온도를 낮추다 보면 특정한 온도에서 갑자기 저항이 0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항이 0인 상태의 물질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초전도체로 바뀝니다. 그 초전도체로 바뀌는 그 순간 전자의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때 자기력이 커지는 걸 확인한 겁니다. 되겠어? 이때 각각의 물질마다 저항이 0 되는 순간에 이 온도를 우리는 라디티라고 쓰고 임계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순간 임계 온도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저항값이 0이 돼서 됐어? 자기력이 세져서 밀고 나갈 수 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마이스너입니다. 자, 그중 물질마다 임계 온도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영하 200도 근처에서 반자성력이 크게 나타난다면 어떤 애는 그보다 살짝 위의 온도. 됐어? 그래서 이 온도를 더 높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반자성력을 크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만들 수 있다? 자기 부상열차를 만들 수 있다. 또는 인공태양 만들 수 있다. 또는 병원에서 쓰는 MRI를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려고 우리는 반자성체를 연구하고 있고요. 됐어? 그래서 임계 온도를 상온에 가까운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은 결국 얘를 연구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115페이지가 바로 이 자성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17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 빨리 해결. 안에 끝내. 칠판에 있으니까. 질문. 다 채점하셨어요?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기본적인 얘기니까. 자, 112페이지로 넘어간다. 두 번째 얘기 112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성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알았고 그 자성을 띠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영구 자석입니다. 걔네는 태어날 때부터 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석의 자기장의 색이 A분의 무로 파이로 계산하고 자기장 단위 테슬라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런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자기장을 자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기장을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든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를 이용해서 그 도선 주변에 생긴 자기장의 세기도 구하자, 방향도 알아보자.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되겠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마다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다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세 가지로 나눈다. 기억해. 중학교 2학년. 뭡니까? 첫 번째는 직선 도선 주변에 전류가 흐르냐. 되겠냐? 두 번째는 원형 도선 주변에 전류가 흐를 때, 세 번째는 코일이라고 하는 솔레로이드 주변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방향과 색이 결정하는 거 했었단 말이야. 됐죠? 그 중에서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I만큼 흐른다고 치면 기억나니? 직선 도선에서는 무조건 오른쪽 손.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 부드럽게 그 도선을 감았을 때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주변의 자기장 방향이야. 그러니 직선 도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연필이 직선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위쪽 방향이 전류니까 엄지손가락 위쪽,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으시면 이게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주변에는 동심원을 그리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변에 나침판을 한 점에 두시면 그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접선 방향이다. 그러니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에 나침판을 놓으면 N극 방향은 접선 방향 이쪽이다.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는 이곳에 나침판을 놓으면 접선 방향 여기가 N극 방향이다. 됐죠? 자,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접선 방향 여기가 N극 방향이다. 이런 뜻이었어. 기억나? 접선 방향.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요. 나침판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놨을 때 N극 방향 바르게 연결된 거 찾아라. 그래서 N극 방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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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였어. 맞지? 그랬을 때 이제 방향을 했으니까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요. 어떻게 보이니? R분의 KI로 계산한다. R은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서요. 여기를 우리가 나침판 A, B, C라고 한다면 A, B, C는요. A는 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이 B는 2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이 C는 3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이 생기니까 실제 나침판 N극이 받는 힘의 비율이 6대 3대 2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꼬매가 A를 보면 여기가 북쪽이라고 쳐봐. 되겠어? 자, 여기가 이렇게 나침판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결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실제로요. 나침판이 이렇게 있던 것이다. 여기가 원래는 지구의 북쪽이라 N극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만든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라고 치자. 그래서 지구 자기장 방향은 이쪽인데 전류가 만든 자기장 방향은 이쪽이야. 그럼 실제로 나침판은 어딜 가리킬까? 어딜 가리킬까?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나침판 N극이 일로 끌려갔는데 전류를 흐르게 하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야. 그러면 나침판은요. 이 둘을 합성한 이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만든 자기장 방향으로 100%못 갑니다. 지구 자기장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는 이렇게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원형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 또는 솔레로이드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랬을 때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I가 흐른다고 치고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솔레로이드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주변에 나침판을 놨을 때 N극 방향이 어디니?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할 때 똑같이 오른손을 이용하는 건 맞지만 곡선 도선에서는 감기 편한 네 손가락을 거꾸로 전류로 본다. 그래서 직선 도선이랑 반대로 네 손가락이 전류,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 자기장 방향이야. 근데 곡선 도선이요. 똑같은 거 두 번째 하고 있다. 곡선 도선이요. 곡선 도선의 특징은 뭐냐면 직선 도선이 못 갖는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게 생긴다.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게 생긴다. 그럼 우리가 아까 자석에서 봤던 것처럼 자석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바깥쪽과 안쪽이 정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기와 여기의 자기장 방향 정반대다. 여기와 여기의 자기장 방향 정반대다. 그러면 우리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안쪽일까 바깥쪽일까? 이건 안쪽 자기장 방향만 가리킨다. 되겠어? 잊지 마.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 감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단 말이야. 그게 바로 안쪽 자기장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 거죠. 들어가는 방향이란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바깥쪽은 거꾸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겼을 텐데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되겠어?
솔레로이드에서 전류,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요. 바깥쪽 도선에서 내려가게 흐르고 있으니까 내 손가락 내리셔야 돼요. 내려가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가리키는데 이게 안쪽 자기장 방향이야. 그래서 안쪽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깥쪽 자기장은 거꾸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침판을 여기다 놨을 때 N극은 여기를 가리킨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은 이 방향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되겠어? 되겠어? 해야 돼? 개놈의 시키. 그랬을 때요.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똑같이 R분의 KI인데 상수값이 다르다. 기억나니? 상수값이 다르다.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뭡니까?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뭐죠? K2-NI2로 거리 R을 집어넣지 않고 대신에 N 뭐였죠? 1m당 코일 가문수를 집어넣는 거야. 기억나니? 그러니까 솔레로이드 설명하면 여기에 만약에 2A의 전류가 흐르는데 얘는 20cm 막대기 안에 도선을 3번 가는 거다.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세기 구해달라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K2 상수값 넣으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써드릴 거고 이때 N은 1m당 가무 개수니까 20cm에 3번 감았다면 1m에는 5배 많이 15번 감은 거다.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니까 2A 넣으면 된다. 그랬을 때 얘는 30K2-만큼의 자기장이 생긴 거다라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직선 도선에서의 상수, 원형 도선에서의 상수, 솔레로이드에서의 상수는 아래로 갈수록 더 큰데 생각해내 빨리. 직선 도선에서의 상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원형 도선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솔레로이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으로요. 됐니? 직선에서 솔레로이드로 갈수록 상수값이 더 커지는 거다. 자기장이 더 세게 생긴다고요. 되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연준아, 졸면한데 허리 펴. 허리 펴고 제대로 하자. 되겠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 뭐다? 되겠냐? 자, 그랬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구해드렸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하나 더 배우고 있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 2학년에 흘러. 근데 주변에 연구 자석도 났어. 그래서 그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겼어. 얼마만큼? 5테슬라만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가 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데 연구 자석도 그 주변에 똑같이 자기장을 만들어서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자기장이 2개 이상이 겹쳐. 그러면 자기장이 2개 이상이 같은 공간 안에 생기면 이게 합성돼서 힘을 만듭니다. 그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기력이라는 힘을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이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이라고 불러도 똑같습니다. 그걸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힘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힘의 정체가 바로 자기력입니다. 그러면 이때 서로 다른 자기장이 2개가 겹쳐서 생긴 이 힘, 이 힘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방향 설정하는 거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른손 펼치시면 오른손에서 직선 도선의 전류 방향 그리고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 결정하시면 손바닥이 보고 있는 이 방향이 바로 작용하는 실제 힘 방향이고요. 이 힘은 언제나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냐면 이 힘은 언제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저 도선은 이 힘을 받은 만큼 도선이 밀립니다. 어느 방향으로 밀리는지 해볼게요.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 그랬을 때 얘가 힘을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받으니까 칠판 안쪽으로 갑자기 팍 하고 밀려요.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 힘 받아. 그 힘을 결정할 수 있다면 힘의 세기도 계산하셔야죠. 힘의 세기 구하는 방법 뭘까요? 심야 힘의 세기 구하는 방법. 힘센 비라듯이 이렇게 구하라 그러지. 힘센 비라듯이. 되겠어?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5테슬라고요. 전류는 2A만큼 흐르고요. 그리고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얼마냐면 1m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 작용하는 실제 자기력의 세기는 10N의 힘을 받아 밀렸구나.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근데 이 자기력의 세기를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 4가지 있어. 이 힘을 더 세게 하는 방법. 나경 불러. 이 힘을 더 세게 하는 방법. 이 힘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첫 번째. 이 힘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승주 불러. 첫 번째. 이 힘을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류의 크기를 높여요. 그렇죠. 전류가 2A가 아니고 20A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하면 돼요. 두 번째. 계속 얘기해. 자석을 센 걸로. 네, 더 센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자석으로 바꾸면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5테슬라가 아니고 50테슬라짜리 자석으로 바꾸면 됩니다. 네오디움 자석. 또! 그리고 쉬운 세 번째. 네,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를 더 긴 걸로 바꾸시면 돼요. 되겠어? 네. 그래서 1m가 아니고 10m로 바꾸면 됩니다. 되겠니? 근데 하나 더 있다 그랬지? 네 번째, 뭐 하면 될까요? 네, 실제로 자기장과 전류가 만드는 요각도가 90도일 때가 최대입니다. 되겠어? 이 각도가 90도보다 벌어지기 시작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각도가 현재는 90도니까 최대값이잖아. 근데 내가 90도가 아니고 이 새끼를 삐딱하게 자기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삐딱하게 기울였어. 요 각도가 30도야. 그러면 힘의 세기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각도와 힘의 세기가 어떻게 환산합니까? 90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 게 사인이니까 이걸 사인 세타로 집어넣으시면 된다. 되겠어? 그러면 저게 90도가 아니고 30도가 되면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10N이 아니고 5N 밖에 힘을 못 써요. 되겠어? 그래서 자기력의 세기를 세게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영준아 가장 중요한 거 각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얘는 어떤 모습으로 배웠니? 도선을 이 모습으로 만들었다. 기억나니? 이게 뭐였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동기입니다. 기억나? 전동기입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A, B, C, D에서 전류가 요래 흐르고 있을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맞아. 그랬을 때 꼬맹아 A, B에서 받는 힘 방향 빨리 해. 오른손. A, B에서 받는 힘 방향 오른손. 빨리 오른손 만들어서 거기서 멈춰봐. 손 제대로 할 수 있나 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 알겠어? 손 해봐. 전류, 자기장, 힘. 연줄, 손바닥 펴야 된다. 유찬, 빨리 해. 언니, 해. 그쵸? 전류, 자기장, 힘.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 받죠? 맞냐? 그럼 요 날개는? 나경아, 전류 방향이 밑으로 가고 있다. 엄지손가락 내려라. 그쵸? 그러면 아까랑은 전류고요. 자기장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아까랑은 힘의 방향 반대인데 이쪽 힘 방향만 결정하시면 이쪽은 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얘하고 얘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왜요?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힘 받습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A, B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방향을 힘 받고 CD는 나오려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얘네가 붙어있기 때문에 혼자 못 들어가, 혼자 못 나와. 그래서 돌아. 그래서 전동기야. 그러면 나 이제 궁금해. 그러면 얘가 그래서 돌아서 전동기라는 걸 알았어. 근데 여기서 받는 힘 방향 어느 방향? 여기서 받는 힘 방향 얘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왜? 사인 0도니까. 됐어.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나란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은 양쪽 날개만 받는다. 그 양쪽 날개가 힘을 받아서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이 자기력이라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 자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자기력을 더 크게 할 거야. 그럼 제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자기력이 점점 세지면? 자기력이요 10N이었다가 내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뭘 이용해서 100N으로 만들었어. 자기력이 세지면 전동기는 어떻게 돼? 전동기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기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알겠어? 네, 자기력이 약하면 천천히 도는 거고요. 자기력이 세지면 빨리 도는 겁니다. 돌아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는 속도가 빨라진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뭔가를 변화시키면 도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만약에 전류 방향을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기억해둬라. 그러면 이 전동기에서는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전동기는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일까요? 전동기는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장치입니까? 그렇죠. 내가 전류를 흘려주니까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뭡니까? 라고 하는데 전동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런다고? 모터 이 새끼야. 모터. 이런 씨! 그래서 모터 들어있는 모든 애들이 전동기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알겠어? 이런 것들이 다 전동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믹서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동 칫솔 되겠어? 그 안에 모터 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회로도 실험할 때 썼던 전압계, 전류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도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으로 에너지로 바꿔서 거기에 있는 전압계와 전류계의 바늘이 움직이게 한 거야. 걔네들도 전동기 쓴 거야. 또 뭐가 있냐면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되겠어? 스피커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서관과 연구자석이 있으면 자기력 생긴대. 근데 우리 집은 연구자석은 없어. 근데 자기력은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연구자석은 없는데 자기력을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만 2개를 갖다 내요. 그래서 A 도선에도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I1, 2A의 전류가 흘러. 되겠어? B 도선도 같은 방향,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I2, 5A의 전류가 흐르고 두 도선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고 칠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만 2개가 있어도 똑같이 자기력이 만들어진다. 왜? 라고 하면 사실은 A라는 도선이 자기력 받습니다. 와, 얘가 자기력 받으려면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장을 B라는 도선이 만들잖아요. B라는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봐. B라는 도선은 위로 전류가 흐르니까
주변의 자기장이요.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이 도선의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B라는 도선이 A 쪽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어. 그래서 이 자기장을 받아서 얘가 힘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센 B라더시로 계산하라 그랬어. 잘 봐. 이때 A 도선에 작용한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직선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R분의 KI로 계산하면 된다. 이게 B 도선이 A한테 만들어준 자기장의 세기다. 되겠어? 거기다가 A 도선의 전류를 곱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를 곱하면 이게 바로 두 도선이 만든 자기력 세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A 도선이 받는 자기력이야. 그러면 A 도선은 자기력을 어느 쪽 방향으로 받냐면 전류는 위로 흐르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았으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아. 되겠어? 그러면 B라는 도선은 똑같습니다. A라는 도선이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B 도선도 자기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A라는 도선에서도 위로 전류가 흐르니까 얘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도선은 B한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랬을 때 B 도선이 받는 자기력도 구할 수 있는데 B 도선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는 A 도선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R분의 KI1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전류는 B 도선의 전류의 세기고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 곱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20과 20이 어떻습니까? 같죠? 두 힘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 무조건 같습니다. 근데 알아요? 작용과 반작용인 두 힘은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 반대 방향. 그러니까 A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B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맞아? 그래서 이걸 매번 하면 이제 병신이야. 내가 한 번만 했으니까 너는 이제 외우면 돼.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이 마주보고 있으면 두 도선은 무조건 서로를 당기는 인력 방향으로만 자기력이 생긴다. 인력 방향으로만 자기력이 생긴다. 되겠어? 자, 다시 말해요. 그럼 선생님 얘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이 있으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그래도 인력 방향입니다. 왜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알겠습니까? 두 도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자기력은 인력 방향으로만 생깁니다. 그랬을 때 자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R분의 K, I1, I2, L로 계산하는 방법이 힘센 B라는 시와 똑같은 식이다. 되겠어? 그러면 두 도선에서 전류가 만약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다면 이제 응용되겠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는 천력 방향으로만 자기력이 됩니다. 알겠어? 그 세기를 구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힘센 B 아저씨. 되겠어? 그래서 R분의 K, I1, I2, L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하겠냐? 정말이지. 정말이지. 되겠죠? 이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자기력 또는 자기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넘어오시면 자, 넘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127페이지요. 5문제요. 2분 안에 해결해. 127페이지. 1, 2, 3, 4, 5. 여기 있는 문제 틀리면 너네 오늘 집에 못 간다.
29, 30페이지에 있는 8번, 9번 문제 풀어야 돼. 그리고 중3아 학교 내신 며칠 날 건데 중간고사 겸 기말고사 11월 3, 10월 27일. 4 대충 그 정도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러면 이제 언니 언제 문제? 그 정도. (9번) (10번까지) 푸셔요. 9번, 10번만 중간에 엉 띄고 9번, 10번을 푸시는 게 맞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9번, 10번. 자, 이 중에서 질문 있는 건 개별적으로 손 드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갈게요. 못 푼 사람 좀 빨리 풀고 계시고. 몰라. 어? 8번 9번 푸는 거예요. 9번 10번 8번, 9번. 8번, 9번. 그래서 네, 뭐. 솔리드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계를 증가시키는 솔리드가 뭔지 알지? 솔리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장의 세계를 구하는 방법이 K2-MR이라고 했잖아. 어차피 상수 묶고 있고요. 그럼 자기장의 세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감수를 증가시키거나 전류를 세게 누르면 안 돼. 맞아? 네. 그래서 전류의 세계를 증가시킨다. 단위 면적 길이라는 감면 횟수를 증가시킨다. 이거 오는 거죠. 솔레로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는다. 철심을 넣으면 오히려 방해됩니다. 부도체를 넣는 것입니다. 도체를 지우고요. 네. 솔레로이드의 반지름을 줄이면 반지름을 줄이면 길이가 줄어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네. 또요. (8번) (9번을) 못하면 뒤진다.
박지. 박지는 보여줘. 우리 동생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돼. 잘해줘. 이거 당근하라. 해. 절로 아래로 올려. 절로 아래로 올려. 그리고 나침판은 이 막 도선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막대기.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펼쳐야죠. 네. 그러니까 N극 방향 여기죠. 그러면 N극이 여기가 있는데 지구 자기장은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합성하면 이 방향을 밝히겠죠. 그게 북동쪽이죠. 다음 그림까지 저희가 들어서 직선부터 화살으로 저희와 게임에서 네, 북동쪽이 맞습니다. 동쪽이라고 해요. 동쪽. 네. 야, 꼬맹이들아, 2번 답은 북동쪽이라고 쓰셔도 되고 동쪽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죠? 네, 원래는 북동쪽이 더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얘는 제놈의 새끼 쳐 자다가 K 다시야. 상수값. 이 개놈의 새끼 원형 도선의 상수값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세.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세. 아, 유리 개새끼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전류가 이렇게 있는 거면 전류는 아래로 오니까 윗손 오른손 해봐요. 나침반 있는 거고. 전류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도선이 나침반이 도선 밑에 있어요. 도선 밑에 있어요. 죽여버려 이씨. 그럼 전류가 위로 아래로 가라고. 아래로 전류 아래로. 이게 전류가 아래야? 준이 내신을 어떻게 본 거야 이 씨랑 방태 같은 새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도선이야. 이 손은 나침판이고. 네. 도선이 밑으로 가야죠. 나침판이 밑으로 가야죠. 도선 밑으로. 지나면 손 뻗어. 여기서 밑으로. 맞죠? 이 상태죠. 그러니까 N극이 여기 가리키는 거죠. 네. 됐냐? 또 빨리 그러세요. 자 괜찮아. 할만해. 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133페이지에 1번만 하고 진도 나갈게요. 133페이지에 1번만 지금 풀고요. 진도 나갈게요. 1번 해봐.
133페이지 1번의 답.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제가 가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되는 거야? 질문 있는 사람 한 명이야? 가자. 자, 여기서 전류가 흐르니까요. 스위치가 앞으로 방향을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N극이 여기를 가리켜줬던 겁니다. 여기가 그쪽이니까. 근데 전류가 흘렀더니 이렇게 회전이 되는 얘기는 전류의 자기는 이 방향은 이기요. 네, 그럼 그 방향은 되면 됐어. 근데 전류 자기장 이렇게 되죠. 그럼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해 상태에서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변화시켰더니 더 많이 전류가 그래서 자기장이 더 쏟아서 많이 가고 있죠. 네, 그럼 전류가 세졌던 일일까요? 약해졌던 일일까요? 전류가 세졌던 저항은 저항을 줄여서 전류의 세기가 증가시켰던 일인가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던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가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자 무엇을 하고 나를 반복한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보면 이렇게 회전되는 거지. 그럼 얘하고 회전 방향을 보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 자기장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전류를 반대로 돌려. 그러니까 뭐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저항 반대 연결을 거꾸로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됐어? 네.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이런 흔히 나치고 위에 있으니까 거꾸로 되는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지금은 지구의 북쪽이 여기니까 나치판을 느꼈었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했다는 얘기는 전류의 자기장이 이 방향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구 자기장과 전류의 자기장이 합성되는 방향이 나치판의 극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의 자기장이 이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전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보세요. 야, 항상 손바닥에 도선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손바닥 어디냐? 이렇게 네. 그럼 전류가 어떻게 올라야 됩니까?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전류의 자기장 방향을 이 유딩도 아닌 새끼들이 중학교 2학년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라는 내가 진짜 걱정과 함께 안타까움이 돈다. 씨. 근데 이거 고등학교 가면 그대로 방향 다시 나오더라. 이거 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134페이지까지 문제 푸셔야 되고요. 마지막 135페이지까지 가보죠. 전자기 제 다음 주에 시험 봐. 그러니까 쭉쭉 나가주자. 자, 그리고 그냥 학교 가봤자 지금 뭐 수업도 별로 안 하면서 일일이 맘먹으면서 학교 가져가서 숙제해. 해보자. 야, 오늘 시험 보러 애들 많이 왔냐? 8월 달에 애들이 시험을 되게 많이 봐. 개때처럼. 겨울방학 때는 적게 보고. 요번에 좀 시험을 많이 보는 때야. 자, 보시면 전자기 유도. 이제 자기장 파트의 마지막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그래서
오늘 할 마지막 내용이 전자기 유도야. 자, 앞에 있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뭐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근데 중학교 3학년 과정은 그러면 전류가 마치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전류가 자석배 이런 뜻이잖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그러면 전기로 자석 만들었으니까 거꾸로 자석으로 전기 만들자 이 얘기야.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뭐 전류를 흐르게 하자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야. 자 그러면 자석만 가만히 놔두면 주변에 전류 흘러? 아니죠. 전류는요 뭐만큼 반응하는 거냐면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만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는 언제나 자기장이 변하고 있어야 돼. 자기장이 안 변하면 유도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무조건 자기장을 변화시킬 때만 유도 전류 흘러요. 이 얘기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어떤 통 속에 이렇게 자석을 가만히 넣고 가만 놔둔다고 쳐봐. 그러면 이 통 속에는요. 이 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가 100이야. 근데 시간이 1초 지나도 100이야. 또 1초 지나도 100이야. 또 1초 지나도 100이야. 되겠어? 가만 놔두면.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변화 얼마니? 0. 여기서 여기로 가도 자기장의 변화가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유도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도전류는 그냥 자기장만 있으면 흐르는 게 아니고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니 자석을 가만 놔두면 안 되고요. 이 안에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순간 자석이 훅 들어오는 순간 이 통 속의 자기장이 100 됐다가 빼면 0 됐다가 다시 넣으면 100 됐다가 빼면 0 됐다가를 반복하게 해야 돼. 그러면 순간 100이었다가 0 될 때 자기장의 변화는 100만큼 주는 겁니다. 그리고 0 됐다가 100 되면 자기장은 100만큼 느는 거고요. 얘는 100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있죠.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량만큼 얘는 유도전류가 같은 크기만큼 유도전류가 흘러. 근데 유도전류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줄면 늘리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고요. 늘어나면 줄이려는 방향으로, 줄어들면 늘리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유도전류는 무조건 자기장 변화량만큼만 흐른다. 그러니까 자석을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됐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서 그만큼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유도전류는 무조건 자석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니 기억해. 만약에 부채통 속에 내가 N극을 넣어서 이 안에 N극이 세지려고 그러면 그거 싫어. 그러니까 자석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자석 못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에 무슨 극을 만들려는 방향이 생겨야 돼? N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모두 전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순간 이 코일 속에 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유도전류가 순간 이 방향으로 훅 흘러서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래서 근데 N극이라는 자석을 빼려고 그러면 빼는 것도 싫다. 그럼 못 나가게 해야 된다. 무슨 극 만들어야 된다? S극 만들어서 못 나가게 당겨야 된다. 그러면 N극을 만들려고 할 때 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과 S극을 만들려고 할 때 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정반대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랑은 다르게 전자가 거꾸로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 우리 집의 전류는 아까랑은 반대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우리 집에 흐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럼 꼬맹아, S극을 거꾸로 넣는다면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1번과 같을까 2번과 같을까 이 얘기입니다. 맞냐? S극을 늘려보면 못 들어오게 해야죠. 무슨 극 만들어야 됩니까? S극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 전류 방향이 2번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요. 되겠어? 거꾸로 S극을 빼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전자들은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고 그런다고요. 되겠어?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니까 S극 만드는 거야. 그러면 S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막아야 되니까 무슨 극 만들어야 되니? N극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 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1번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무조건 전자들이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자기장을 스스로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 유도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럼 방향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만큼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러니 유도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하면 돼. 근데 우리 아까 배웠어. 자기장의 변화는요. 시간 동안에 자기 선속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선속의 변화는 꼬맹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당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한 값이야.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직접 변화시키던 자기장에 있는 공간의 면적을 변화시키다. 이 방향만큼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느냐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으면 돼. 근데 방향은 이제 알았어. 이때와 이때가 같은 방향 전류가 흐른다는 거 납득을 했어.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때 전류를 더 세게 하는 방법을 그래서 연구한 사람이 누구? 패러데이. 패러데이는 어떻게 자기장을 변화시켰을 때 더 센 전류가 흐르는지를 알아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전류가 아니고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유도 전압을 더 세게 흐르게끔 하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야. 유도 전압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그 유도 전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됐니? 시간당 변화량이 크면 되니까 훨씬 더 그래서 센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서요. 센 자석을 그래서 시간당 변화량을 크게 하면 돼. 그리고 이 속에 담겨있는 코일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변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일의 가문 개수를 증가시키고 시간당 변화량을 증가시키면 여기에 더 센 전류가 흐를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자석을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얼마나 세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주인공을 바꿔볼까?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흐른다 했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순간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코일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흐르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너네 나한테 배웠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는 거야. 그쵸? 근데 갑자기 어떤 형태의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어떤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줄면서 대신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야. 무슨 에너지가 줄어요? 그렇죠. 이 전자기 유도는요. 자석이 움직일 때 가지고 있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줄이는 겁니다.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줄여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 자석이 이 안에서 움직일 때요. 움직이면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계속 줄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에 100이었는데 줄어서 80 됐어. 얼마 줄었니? 20만큼 줄었지. 그 순간 여기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야? 20줄만큼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되겠어?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전기 에너지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 있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줄기만 한다. 늘 수 없어. 보존되지도 않아.
알겠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무조건 줄어야 된다. 무조건 준다. 그러면 꼬매나 이거 봐. 여기 경사면에 마찰 없어. 됐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코일을 감은 통이 이렇게 있어. 여기 이렇게 코일 감았어. 그래서 마찰이 없는 곳에 자석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다가요. 이 높이에서 손을 놓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는 훅 하고 내려오겠지. 이때 에너지 전환.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100% 바뀌어.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100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내려와 바닥에 닿는 순간 모든 게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100이었어. 맞아. 이게 100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근데 얘가 그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석이 코일을 감은 통 속에 갑자기 훅 들어가. 그러면 이 순간 여기에 뭐가 흐를까? 뭐가 흐를까?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쵸.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무슨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요. 여기에 있을 때가 1번. 여기를 빠져나오고 있을 때가 2번. 속력이 누가 더 빠르니? 1번의 자석의 속도가 빠르니 2번의 자석의 속도가 빠르니? 자석의 속도는요. 수평면을 지나갈 때 자석의 속도는 변할까? 아니면 유지될까? 어떻게 될까요? 자석의 속도는 변합니다.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듭니다. 왜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맨 처음에 여기 운동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얘가 지나가는 순간 전기 에너지가 20만큼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를 빠져나오는 순간 자석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남을까? 얼마 남을까? 80 남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100일 때 속도가 10이었다면 80일 때는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8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공간을 자석이 지나가면 이 자석은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야 되니까 속도는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들어가서 나올 때 이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은 입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도체통 속에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동안 실제로 여기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 그 전류가 흐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 만들려고? 자기력이라는 힘 만들기. 그래서 아까도 배웠습니다. 자기력이라는 힘. 근데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자기력이라는 힘은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들어가려고 그러면 힘이 어느 쪽으로 생겨야 돼? 밀어내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럼 꼬맹아 잘 봐. 이때요. 자석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자기력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방향으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이 방향으로 이어 자기력을 만들어서 밀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랬다가 자석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됐어? 이때 자석이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이때 이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자석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못 나가게 당기는 방향이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력은 자석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러니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자기력 방향은 같은 방향이네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때 뭐가 생기냐면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은 무조건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힘은. 이제 하겠어? 하겠어? 하는 거 맞아? 자, 해보자. 자, 근데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잠깐 보고 가죠. 138, 139페이지에 있는 게 자기력을 이용한 도구들이에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도구입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발전기, 마이크,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하는 그래서 교통카드 이런 것들이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고요. 139페이지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 좀 볼래요?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 좀 볼래요? 요번에 과거반에 있는 형아들이 자소서 쓸 때 많이 썼던 건데 자석을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자유낙하 시켜. 그랬더니 얘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 만에 바닥에 떨어진다고 치자. 근데 얘가 자석이 떨어질 때 똑같은 높이에서 공기 저항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체통을 놔. 그러면 이 도체통을 지나가는 순간 도체통에서 뭐가 일어나겠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그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아까는 중력만 받고 떨어졌는데 지금은 중력뿐만 아니라 모두 작용하니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도 작용해. 그러면 얘는 알자 힘의 크기가 커졌니 작아졌니? 작아지면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들지. 그러면 떨어질 때 속도가 점점 속도의 증가량이 뭐하니?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낙하할 때는요. 시간당 가속도가 10이라서 시간당 속도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1초 만에 이 면적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거리를. 근데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알자 힘이 줄어서 가속도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같은 거리를 지나가기 위해서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동안 아까는 1초 만에 도착했었는데 지금은 1초가 아니고 1.6초 걸립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낙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거기 보세요. 193페이지에 하나는 플라스틱 통이야. 하나는 구리관을 통과시킬 거야. 그 중에서 플라스틱관을 통과할 때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도체통을 통과해야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구리관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리관을 통과할 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 그래서 그 밑에 표 좀 보세요. 플라스틱 관을 통과할 때는요.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0.49초 만에 바닥에 닿아요. 근데 구리관을 통과할 때는 자기력이 생겨서 떨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려 1.64초가 걸립니다. 근데 자석을 바꿔서 더 센 자석으로 바꾸면 2.38초까지도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바로 자기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되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40페이지에 1, 2번, 140, 141, 1, 2번 해봐요. 자, 지금부터요 140페이지부터 넘겨서 쭉 푸십니다. 푸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안지로 채점도 하시고 모르는 거 개별적으로 질문. 그래서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문제 쭉 푸시고 질문할 거 손 드시면 이제부터 개별적으로